안녕하세요. 오늘은 케글 경진대회 중 하나인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라는 경진대회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경진대회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이 케글에 있는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경진대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요. 도시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대여한 기록들을 여기 트레인 데이터 셋에 모아놨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카운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트레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카운트를 예측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이 경진대회는 2년 전에 끝난 경진대회예요. 그래서 레이트 서브미션이라고 그 서브미션이 이름이 좀 다른 경진대회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진대회와 이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에는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여부,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온도, 습도, 풍속, 그 다음에 등록된 사용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카운트 이런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 밑에 세 개의 데이터가 없어요. 캐주얼, 레지스터드, 카운트.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카운트 개수를 예측하는 그 경진대회고, 이 경진대회의 평가 방법은 루트 민 스퀘어드 로가리스믹 에러라는 RMSLE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경진대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노트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저는 데이터 폴더에 그 세 가지의 데이터를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 데이터 중에서 일단 트레인 데이터만으로 EDA를 해볼게요. 데이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 디스크립션은 케글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타임, 시즌, 할리데이 뭐 이런 컬럼들이 보일 텐데요. 직접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경진대회는 분류와 회귀 중에 회귀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머신러닝 문제를 보면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라는 그 특정 상황에 대한 그 카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인 그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분류와 회귀 중 그 자전거 대여량을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판다스, 넘파이, 매플로립, 그 다음에 시본, 사이파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안에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매플로립 인라인을 해주었고, 저는 그래프에서 그 격자로 약간 숫자 범위가 눈에 잘 띄도록 ggflow 스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글 폰트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폰트가 깨지는 문제가 있어요. 한글 폰트에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유니코드 마이너스 false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다스로 그 리드 CSV로 데이터를 읽어올 텐데요. 여기에선 트레인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그 parse date로 해주면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parse date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면 1886개의 행과 그 다음에 12개의 컬럼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컬럼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트레인 컬럼스 하면은 이 컬럼스만 나오고요. 트레인 D타입스 하면은 컬럼에 대한 이 데이터 타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트레인 인포로 이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을 인포로 찍어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트 타임하고 인트 플롯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그 상위 5개 데이터만 불러와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위에서 저희가 디스크립션에서 봤던 케글 디스크립션에서 봤던 그 컬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카운트가 저희가 이제 시각화 해볼 그 데이터예요. 이 예측하기 위해서 이 카운트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시각화를 해볼 예정이고, 윈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0인 데이터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이나 해서 한번 밑에 것까지 좀 더 많이 찍어 볼게요. 0이 아닌 데이터들도 있는데 0인 데이터들은 아마도 그 데이터들이 채워지지 않은 데이터들을 0으로 넣어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이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주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 중에서 그 템프, 기온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describe로 봤고요. 여기 보면은 1886개의 데이터가 있고 평균 값이 평균 기온은 20도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인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널인 데이터가 있나 봤더니 널인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역시나 널인 데이터들이 있는지 시각화해주는 툴인데요. 널인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레인 데이터에 그 데이트 타임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나누어서 볼게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보기 편하도록 연, 월, 일, 시간, 분, 초로 나누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담았고요. 칼럼이 아까 12개에서 18개로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5개만 찍어 보도록 하면은 카운트 뒤로 이렇게 새로 컬럼을 만들어준 항목들이 생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 그 위에서 그 따로 만들어준 그 시간별 데이터에 따라서 대여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시각화해서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매플로립에서 그 여기 엑시스라고 해주고 여기 그 엑시스의 행렬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각각의 알리아스를 지정해주고 그래프에 지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알리아스를 지정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웹플로립에서 이렇게 서브플롯을 그 그 행이 2개고 3개의 컬럼을 갖도록 그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플롯으로 그렸고요. X축에는 각각의 시간 값을 넣고 Y축에는 카운트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요. 여기 저는 한글 폰트를 사용했는데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 그 오늘 코드 영상 중에서 한글 코드 매플로립에서 한글 코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대여량, 월별 대여량, 일별 대여량, 시간별, 그 다음에 분초에 대해서 봤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는 2011년보다는 2012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2011년에 그 사용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해서 좀 더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월별 대여량을 봤을 때는 날씨가 추울 때보다는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대여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별 대여량을 봤을 때 19일까지만 있는데 이 19일까지만 있기 때문에 일별 대여량을 저희가 피처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레인 데이터셋이 19일까지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이 19일 이후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별 대여량은 참고만 하되 피처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별 대여량을 봤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는 좀 적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분초는 다 0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또 박스플롯으로 서브플롯을 그려볼 텐데요. 이번에는 계절, 그 다음에 그 시간, 그리고 그 워킹데이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대여량을 봤을 때는 이렇게 특정 구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겨울로 보여집니다. 시간별 대여량은 그 위에서 그래프를 그려봤던 것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무일 여부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무일 때보다는
아닐 때, 네,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더 대여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데이 오브 위크로 한번 데이 오브 위크를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 안 담았었는데요. 데이 오브 위크도 이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19개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하나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데이 오브 위크로 밸류 카운트를 해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0부터 6까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데이 오브 위크 항목도 그래프에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로우를 5개로 줘서 이제 5개의 그래프를 모아서 그릴 텐데요. 포인트 플러스로 시간대별 그 대여량을 워킹데이인지 데이 오브 위크인지 웨더인지 시즌인지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5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려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5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요. 다 X축에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그 그래프인데 출퇴근 시간에 명확히 좀 더 많이 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워킹데이로 구분해서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꼭 많이 빌리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휴일일 때는 점심시간 대, 오후 시간대 11시부터 약간 5시까지 많이 빌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데이 오브 위크로 나누어서 봤을 때도 5하고 6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는 위에서 봤을 때 워킹데이와 그래프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봤을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죄송해요. 웨더는 날씨예요. 날씨는 날씨가 좋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는 눈비가 오는 건데 날씨가 좋을 때 확실히 많이 빌리고 그다음에 흐리고 그다음에 눈비가 올 때는 좀 적게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절로 봤을 때는 이제 1, 2, 3, 4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에 가장 적게 빌리고요. 그 다음에 가을,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순으로 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역시나 출퇴근 시간의 대여량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온도와 그 다음에 등록된 사용자인지 습도, 그 다음에 풍속을 바탕으로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지 한번 연관관계를 히트맵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히트맵으로 상관관계를 그렸는데 온도와 풍속, 온도, 습도, 풍속은 연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템프,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윈드 스피드는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여량과 이 카운트가 대여량인데 대여량과 가장 연관관계가 높은 건 레지스터드예요. 레지스터드는 이제 등록된 사용자, 캐주얼은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인데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또 윈드 스피드 풍속하고 되게 연관관계가 높네요. 네, 그런데 이 캐주얼하고 레지스터드는 트레인 데이터셋에만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이 데이터는 피처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템프와 템프는 체감 온도와 온도인데 0.98로 상관관계는 높지만 온도와 체감 온도를 둘 다 피처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같은 데이터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 그 다음에 풍속, 습도에 따라서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레그 플로스로 그렸고요. 여기 보면은 바람 같은 경우에 풍속은 0의 데이터가 몰려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습도 같은 경우에도 0하고 100의 일부 데이터가 몰려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풍속은 0에 몰려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조정을 해주면은
점수를 좀 더 높게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월별 데이터들을 한번 모아보려고 해요. 연도와 월을 이렇게 붙여서 연과 월을 붙여서 그 2011년하고 2012년에 쭉 대여량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높아진 데이터들을 한번 붙여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2011년보다 12년에 훨씬 늘어났고 그 월별 데이터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좀 더 많이 밀리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2012년 1월과 2011년 1월을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웃라이어 데이터들을 좀 제거하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좀 너무 그 0에 아까 많이 그 대여량이 0에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0에 몰려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너무 끝에 있는 데이터들은 좀 제거를 하고 보면은 이제 1886개에서 한 100개 정도를 150개 정도를 좀 줄여서 그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그 원래 데이터와 그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제거한 그 두 개의 데이터들을 그래프 디스트플롯으로 그 디스트플롯과 프로브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0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0에 몰려 있는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를 좀 제거를 하고 정규 분포를 그려지나 봤더니 여전히 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긴 한데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그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에서는 기계학습에서는 그 종속 변수가 노멀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갖는 게 좀 바람직한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그 자세히 그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것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